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의 2026년 유망 섹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Three Reasons Why XLF is my top pick to beat the market in 2026. 자, 왜 이 XLF가 2026년에 시장을 초과할 나의 탑픽인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라는 이 제목입니다. 그레스루트 트레이딩이 이제 올린 글인데요. 이 XLF는 파이낸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 ETF입니다. 유망 섹터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11개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셀렉트 섹터 ETF가 S&P 500로 대표되는 전체 시장 대비 성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상대 강세를 지속할 모멘텀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퍼폼 할 수 있는 섹터와 언더퍼폼 할 수 있는 섹터를 구분했습니다. 현재 이 하나의 섹터가 퍼폼하고 있다면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지속될 만한 어떤 모멘텀과 힘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퍼폼 할 수 있는 섹터로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선정했습니다. 이 섹터에는 메타하고 알파벳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내용은 온라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은 이 섹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수요는 소비자 지출이 많으면은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이 광고주들, 즉 광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은 또 그만큼 광고에다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XLC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퍼폼 할 수 있는 섹터로서 XLF를 택했는데요. 파이낸셜 그러면 금융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정부사도 들어갑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그래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의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되면요.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기에 이 금융 섹터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 단기 금리 인하보다는 장기 금리는 더 적게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금융 위기가 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금리 인하는 은행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정말로 생긴다면요, 금융에 대한 이 수요, 즉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 섹터도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I인데요. 여기 I는 인더스트리얼, 산업 섹터가 되겠습니다. 항공, 우주, 방위, 국방, 기계, 운송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 산업 수요와 성장에 비해서 아직 그 가치 평가는 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6년에도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버인인데요. 이 버인은 헬스케어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헬스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꾸준한 수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헬스케어는 이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래서 이제 저희형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XLB는 머티리얼 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재 섹터는
화학과 금속 기업들이 해당되는데요. 수요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 E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쌓이면서 시추 활동과 기업 수익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 시장 평균을 넘는 성과를 이 섹터가 보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K는 테크놀로지를 말합니다. IT를 말하는데요. AI 관련 주식에 대한 거품 논란 때문에 2025년 말로 오면서 주가가 좀 탄력성을 잃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나스닥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면은 지수주가 시장 평균보다도 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 분석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이 산업이 이 약해질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받았다가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더퍼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P는 컨슈머 스테이플스인데요. 이것은 필수 소비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은 최근에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이 필수 소비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어떤 월급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론 뭐 완화되고 있지만은 소비자 지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XLP가 시장 평균을 능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녹색 때는 RE는 Real Estate를 말합니다. 부동산인데요. 리츠를 말합니다. 아직까지 업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요.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와 신규 건설 둔화가 긍정적입니다. 금리 인하를 많이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 비즈니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U는 utilities 를 말하는데요. 전기를 의미합니다. 전력 수요 증가, 이 AI 그 이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니까, 이러한 그 전기 수요 증가는 이미 이 유틸리티 기업의 그 가격에,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 중인데, 크게 상승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 Y는 이미 소비재,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를 말합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요, 그 소비자 지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야 이미 소비재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고 이 섹터가 많이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나 소비자 지출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SLY가 시장 평균을 퍼폼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도 좀 부진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의 소비재보다는 이 필수 소비재가 이제 소비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할 부분이니까 퍼폼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에, 퍼폼 할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얼, 헬스케어 이 네 가지 중에서 왜 XLF에 대한 투자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시장 전체는 이제 S&P 500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이제 ETF 중에 하나가 SPY,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의 그 프라이스 어닝지 레이쇼, 주가 수익 비율이 2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5 회계 연도 이익에 대한 P는 24.9 정도 돼요. 그런 경우에 FY1 P 비율이 나오겠죠.
앞으로 3 내지 5년 동안 EPS가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XLF 보면은 이 EPS 성장률이 연평균 12.8%돼 있죠. S&P하고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평가 즉 프라이스 어닝즈 이 레이쇼를 보면은 S&P 500에 비해서 XLF가 훨씬 낮습니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장성은 비슷한데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XLF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섹터를 보면은 성장률이 XLF보다는 좀 낮죠. SLC도 8.6밖에 안 되고 SLI도 11.4, SLV도 9.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치평가를 보더라도요. 가치평가 여기 보면은요. 이 수치들이 이 비율들이 낮을수록 좋은데 전부 XLF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XLF가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XLF에 이제 투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낮은 가치 평가, 그리고 높은 연평균 EPS 성장률,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을 인하하면은 이 금융 섹터의 이익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XL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비용은 연 0.08% 정도 되고, 그리고 배당은 연 1.29% 정도 되고요. 이 펀드의 크기 AUM을 보면은 54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XLF ETF의 탑 10 홀딩스를 보면요. 보유 종목을 보면은 버크셔 해스웨이, JP 모간, 비자 마스터,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 섹터가 미국 전체 시장에서요, IT 다음으로 크죠.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